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아들 내외와 연을 끊고 남편과 행복한 은퇴 후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남편은 5년 전에 공무원으로 일하다 정년 퇴직을 했고요. 저도 교사로 일하다 3년 전에 정년 퇴직을 했는데요. 요즘 시대에 60대면 아직 팔팔한 나이잖아요. 저희 둘 다 운동도 꾸준히 하고 나름 건강 생각해 관리도 신경 써서 했는데 그런 데는 나름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 둘 다 퇴직 후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배워보고 싶었던 것도 실컷 배워보자. 이래저래 행복한 계획을 많이 세웠거든요. 오죽하면 남편은 캠핑카를 끌고 전국을 누벼보자고 했던 양반이었는데 이런 말 좀 부끄럽지만 저랑 남편은 지금까지도 죽이 잘 맞는 친구 같은 부부예요. 연애할 때도 둘이 죽이 얼마나 잘 맞던지 중매로 만났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는데 저희는 만나기는 중매로 만났지만 연애를 찐하게 하고 순식간에 결혼을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결혼하면 금방 아이를 갖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저희는 신혼을 즐기고 싶어 5년 동안 피임을 철저히 했는데요. 그 탓에 저는 별의별 소문을 많이 들어야만 했어요. 제가 애를 못 낳는다, 둘이 쇼윈도 부부다, 사실은 같이 안 산다 등등의 별의별 얘기를 뒤에서 들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둘도 없는 서로의 단짝이었고 신혼생활을 마음껏 즐기고 계획대로 아이를 가졌어요. 그렇게 첫째로 낳은 아이가 딸이었는데 제 나이 28살에 얻게 된 천사였죠. 게다가 딸애는 어릴 때부터 순해서 키우기가 까다롭지 않았는데 오죽하면 서툰 남편도 딸아이는 큰 어려움 없이 애를 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애정도 자연스럽게 딸에게로 향했는데 솔직히 자식인데도 남편이 너무 딸애만 예뻐하니까 질투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딸아이는 하는 짓이 워낙에 예뻐서 저도 남편 못지않은 딸바보가 되었는데 그래서 둘째는 딱히 가질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둘째를 낳으면 딸에게 주던 애정을 나눠야 하고 또 엄마인 제가 둘째에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 꺼려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 가족은 세 식구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죠. 그래서 둘째는 정말이지 생각도 못했는데요. 제 나이 40이 되었을 땐 설마 임신이 되겠나 방심했어요. 그러다 정말로 아이가 생겼고 그렇게 낳은 둘째는 아들이었는데 첫째 딸과 11살 나이 터울이 났죠. 지금 생각해도 둘째인 아들은 임신 자체부터 기적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부부관계도 잘 하지 않았을 때였고 월경도 불규칙해 정말이지 이런 몸으로 임신을 할 거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제가 둘째를 임신했다 했을 때는 남편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도 어쩌겠나요. 엄마 아빠를 찾아온 귀한 생명인데 저희 부부는 똑같이 정성을 다해서 키웠죠. 그런데 같은 부모의 유전자를 받고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어도 둘째는 다른 아이였어요. 아들이라 그런지 힘에 부칠 때도 많았고 뭐 하나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었죠. 그래도 제 아이니까 열심히 키웠어요. 다만 누나인 딸에 비해 아들은 누굴 닮았는지 고집도 세고 지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는데 남편은 딸한테는 한 번도 그러지 않더니 아들이 잘못했을 때는 굉장히 엄한 아버지 모습을 보이곤 했죠. 당신 가만 보면 힘들어서 그런지 지수 때랑은 다르게 지훈이한테는 너무 오냐오냐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저놈이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자꾸 버릇없이 덤비는 거야. 그러니 나라도 엄하게 해야지. 집에 무서운 사람은 하나 있어야지 않겠어? 아빠 눈치라도 보라고 엄하게 하는 거니까 당신도 내가 지훈이 혼낼 때는 나서지 마. 저렇게 미리 저한테도 나서지 말라고 했는데요. 저 역시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라 남편이 저러는 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하는 말이 전부 맞았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저한테는 딸이 있으니 아들이 사춘기가 와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도 심적으로 의지할 곳이 있었는데, 딸은 엄마인 저보다 자기 동생을 많이 혼을 냈어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딸은 성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순리대로 딸이 30쯤 결혼을 하더니 손주 손녀를 낳았는데요. 저도 남편도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다니 마냥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거기에 사이도 사람이 참 성품이 곧고 살가운 편이라 저희 집에 오면 항상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 그러니 딸은 아무 걱정이 없었고 저희 부부에게 문제는 저희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그렇게 공부 좀 하라고 잔소리를 할 때도 지 고집대로 무슨 아이돌이 되겠다며 헛짓거리를 하더니 대학은 문턱도 가지 못하고 지 아빠의 완강함 때문에 군입대를 바로 했거든요. 그럼 군대 가서 철이라도 들어오면 다행이었는데, 제대를 한 아이는 그때도 자기 진로를 찾지 못해 방황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그나마 다행으로 자동차 정비 일을 배우면서 자기 길을 찾아갔는데, 이젠 덜컥 어린 나이에 장가를 간다며 아가씨를 집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 그 아가씨 배가 범상찮았는데 그냥 나온 배랑 임신한 배는 다른 거 아시죠? 저는 그걸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죠. 남의 집 귀한 딸을 제 망나니 같은 아들이 저렇게 만들었다 생각하니 처음으로 죄를 지은 기분이 들었는데, 그날 아들은 남편한테 엄청 두드려 맞았답니다. 그래도 지가 아빠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저랑 남편은 걱정은 한가득이었지만 아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더욱이 저희가 허락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 아이가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대신 사돈 내외께는 저희 부부도 면목이 없었는데요. 사돈 내외분들은 솔직히 인상이 그다지 좋진 않았지만 귀한 딸이 시집도 가기 전에 애부터 가졌으니 그 부분은 저희도 어떡하든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애는 괘씸하지만 며느리와 태어날 손주를 위해 아파트 전세도 얻어주고 살림살이도 괜찮은 제품으로 채워줬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린 아들과 며느리였는데요. 당시 남편은 정년퇴직을 했고 저는 정년을 곧 앞두고 있었죠. 사실 저희 노후 즐기러 모아놓은 돈을 아들 장가 보내느라 일부 쓰게 되었던 건데 어쩌겠어요. 남도 아니고 우리 자식 때문인데 어쩔 수 없었죠. 대신 우리는 연금도 나오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니 큰 걱정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남편은 결혼을 갓 한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었죠. 이젠 이들은 결혼도 했고 곧 있으면 부모도 되니 어른이다. 어른은 남한테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너희 힘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우리가 도와주는 건 여기까지야.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저도 걱정하는 바가 있어 남편 말이 끝나고 곧이어 말했어요. 그리고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니들 애 나한테 부탁할 생각은 하지도 마라. 지훈이 네 누나도 알아서 네 조카 둘 다 키웠고 엄마는 말년에 손주 보면서 고생하고 싶지 않아. 니들이 부모니까 니들이 알아서 애 키워. 엄만 그것만 약속해주면 니들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용돈 줄 필요도 없고 집에 자주 오라는 소리 하지도 않을 테니까 우리 각자 생활을 존중하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말 저는 아들 내외에게 바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 손주 봐준다고 매어있는 경우가 몇몇 있었는데 며느리 눈치란 눈치는 다 보고 자유도 없고 정말 최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안하지만 딸이 첫 손주를 낳았을 때도 엄마는 직장도 있지만 애는 못 봐줘. 네가 서운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는데 너도 엄마 좀 봐주라 라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딸은 무슨 그런 걱정을 하냐며 그럴 일 없다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때는 그 말이 왜 그렇게 고맙게 느껴지던지 오히려 제가 미안할 지경이었는데 내 자식이 낳은 소중한 생명인데 이렇게까지 봐주기 싫다고 선언을 해야 하나? 솔직히 죄책감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매이기 시작하면 제 인생은 정말 없을 것만 같았는데 제 친구가 하던 말이 있었어요. 손주는 가끔 볼 때가 제일 예뻐. 하루 이틀이야 봐줄 수 있지. 근데 전담해봐라. 이건 내 자식도 아니라서 얼마나 힘든데. 애가 아프기라도 해봐.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지 엄마를 죄인 취급한다니까? 라고 했는데 그런 미래는 생각만 해도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지만 말년에 손주 봐주는 할머니는 되지 않을 거라고 선언해버렸는데 남편은 그런 제 생각을 존중해주고 칭찬해줬지만 그때 며느리 표정은 썩 좋지는 않았어요. 저희 며느리는 그때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직업에 편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배가 불러 만삭이 되면 자기 가게도 아니고 일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은 하진 않고 애를 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 생각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이윽고 건강한 손자가 태어났고 저 역시 정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게 되었는데요. 100일을 넘긴 손자는 또래에 비해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우는 소리도 우렁 찼어요.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어설프니 애가 많이 칭얼거리더라고요. 잠투정도 심하고 거의 지 엄마 품에 안겨서 생활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 그때 며느리가 짠해 보이기도 했는데 어쩌겠어요. 지들 애 기질이 그런걸요. 저는 내심 속으로 지 아빠를 닮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 뜨끔하긴 했는데 그런 자녀를 보는 것도 내내 지네 몫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고생하는 며느리는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용돈도 보내주고 제철 음식도 보내주고 반찬도 해서 보내고 제 딴에는 도움을 주러 애를 썼어요. 그러면 며느리는 감사하다는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는데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런 것도 성격이니 저는 며느리의 그런 성격을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아이 둘을 얼마 남기지 않고 아들 내외가 꽤나 심각한 얼굴로 저희 집에 왔는데요. 그때부터 제 인생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벌이가 시원찮고 외벌이로는 새 식구가 살기 힘들다며 며느리가 일을 하게 되었다 했는데요. 친한 언니가 하는 옷가게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럼 애 어린이집 보내고 그 시간 동안만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엄마 어떻게 그래. 그리고 옷가게가 낮 시간보다는 저녁에 손님이 많을 텐데 그렇게 시간을 조용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설마 나더러 선제 봐달라는 거 아니지? 너 엄마 아직 일해. 엄마는 정년도 얼마 안 남았잖아. 그거 좀 몇 달 땡기면 되지. 설마 몇 달 땡겼다고 연금을 안 줘?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 평생 직장인데 유정이미는 거두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니. 게다가 학교는 내 마음대로 그만두고 그럴 수 없어. 엄마도 학교에서 맡은 일이 있잖아. 어머니 그래도 좀 부탁드려요. 저희가 진짜 부탁드릴 곳이 없어서 그래요. 이이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주식해서 지금 빚도 장난 아니고 저희 그거 못 갚으면 집 보증금도 다 날아갈 판이라니까요. 뭐야? 주식? 너 이놈의 새끼 너 주식했어? 아이씨 너는 그걸 말하면 어떡해.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빠 그게 아니고 나도 사는 게 막막해서 그랬어. 처음에는 좀 벌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크게 한탕만 하고 접으려고 했는데 너 정말 처자식도 있는 놈이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떡해? 주식으로 패가 망신하는 사람 얘기 못 들었어? 그거야 무작정 덤비는 사람들이지. 나는 공부도 했고 정보도 여기저기서 얻어서 알고 하는 거였어. 그런데 왜 말아먹었는데? 그렇게 알고 했으면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지 말았어야지. 사람 일이 어디 마음대로 돼? 나도 분하고 억울해. 그래도 어떡하겠냐고. 문제는 생겼고 해결은 해야 하니
이렇게 부탁하러 왔잖아. 엄마 할머니잖아. 거기에 아빠는 이미 은퇴해서 시간도 많고 둘이 심심한데 잘 됐지 뭐. 너는 네 아들이 강아지냐? 둘이 심심한데 잘 됐다고? 왜 또 말을 그렇게 해? 그냥 좀 봐달라는 거잖아. 아님 내 빚 대신 갚아주든가. 뭐야 이놈아? 그날 저희 남편은 다 큰 애, 아버지인 아들을 먼지나도록 두들겨 팼어요. 그러자 둘이 그래도 금슬은 좋은지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감싸는데 자기가 벌어서 같이 갚을 테니 저희는 손자만 좀 봐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선재 내년 3월에 어린이집 들어가요. 계속 쭉 봐달라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만요. 네? 그때 가서는 저도 다시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는데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저러니 저도 별다른 도리가 없어지더군요. 어린 나이에 남자 잘못 만나 애 낳고 남편 주식 빚 때문에 일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남편을 낳은 부모인 제가 끝까지 싫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하여 저는 절대 싫다고 하던 황혼 육아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요. 정년을 코앞에 두고 저는 장기 휴직계를 냈고 며느리가 말한 대로 손자가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만 보기로 했는데 옆에서 남편은 처음부터 마음을 독하게 먹지 않으면 몇 개월이 금세 1년이 되고 1년이 2년, 3년이 된다며 우려의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말은 현실이 되었는데 어린이집에 가게 된 손자의 하원후 케어도 며느리는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말이 부탁이지 자기도 이제 와서 일을 줄일 수 없다며 저더러 애를 봐야 한다고 했는데 그때부터는 저도 마음이 예전 같진 않았죠. 그런데 며느리는 뭐가 그렇게 정당하다는 건지 저더러 그깟게 뭐가 힘드냐고 하는데 기가 차더군요. 어차피 선재 어린이집 4시에 끝나니까 그때부터 이 퇴근 시간까지 2시간만 봐주시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세요? 막말로 남도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신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뭐? 그 정도? 너 지금 말 다 했니? 그렇게 따지면 나는 뭐 당연하게 니들에 봐줘야 한다는 거야? 뭐야? 너 약속이 다르잖아. 그야 그때는 당장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것저것 따질 수가 없었고 지금도 크게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그렇죠. 저도 일하기 싫어요. 애랑 집에 있으면 좋죠. 저라고 저 어린애를 떼놓고 일하러 가고 싶겠어요? 엄마, 내가 퇴근하고 곧장 집으로 와서 선재 데려갈게. 그럼 되잖아. 나도 마음 같아서는 선재 엄마 일 그만하고 애 보라고 하고 싶은데 확실히 혼자 벌다 둘이 버니까 훨씬 나아. 그럼 니들 애 봐주는 비용 네 엄마한테 줘. 그리고 지금까지 니들 힘들다고 땡전 한 푼 안 주고 니들에 맡겼잖아.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저희한테 돈까지 달라고 하시면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죠. 그리고 꼴랑 2시간인데 그걸 꼭 돈을 받으셔야겠어요? 그래야겠다. 막말로 어린이집 가기 전에 우리가 선재한테 쓴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병원 데려갈 때도 그 병원비 다 우리가 냈잖아. 아빠, 남이야? 선재 아빠 손자야. 우리 집 대일 장손이라고.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해주고 안 해주고를 왜 네가 따져? 그동안은 네가 네 식구 힘들게 하는 거라서 나랑 네 엄마가 참았지만 이걸 이렇게 악용하면 더는 참을 수 없다. 네 엄마 이제 복직해서 진짜 몇 개월 안 남았어. 그니까 이제 엄마도 은퇴하면 시간도 많은데 좀 도와달라고. 올해까지만 고생하면 빚은 대충 다 갚을 것 같단 말이야. 그때까지만 좀 도와줘 엄마. 나 엄마 아니면 부탁할 데도 없어. 그러다 아들 이혼당하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그럼 선재 아예 엄마가 키워야 할지도 몰라. 뭐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너 지금 엄마 협박해? 협박이 아니라 내 현실이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야. 내가 오죽하면 이래. 저는 아들 내외의 말에 숨이 턱하고 막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2시간이라고 철석같이 말하더니 처음 몇 번 빼고는 그 2시간도 지키지 않았는데 아들에는 일이 안 끝났다며 손주를 우리에게 맡겼어요. 저는 퇴직까지 출근을 해야 했기에 어린이집 하원 후
제가 퇴근하기까지 남편이 손자를 봤는데 제가 퇴근해서 저녁 먹고 씻기고 놀아주고 있으면 아들과 며느리는 그제야 와서 졸려하는 애를 데려가더라고요. 딱 보아하니 둘이 만나 술도 한잔 하고 온 것 같은데 제가 혼 좀 내려고 해도 이미 취해서 제 말은 기뚱으로 들었죠. 진짜 지금 생각해도 그 애들 수법에 완전히 말린 우리 부부였는데요. 그러다 정년 퇴직 후 저는 난데없이 디스크가 터져서 고생하게 되었어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손주였죠. 지 엄마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이 정신 나간 아들놈이 자기들은 어쩌라는 거냐며 저더러 수술을 하지 말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뭐 이런 불효자 같은 놈이 다 있나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는데 그때 지 누나인 딸이 난리를 쳤죠. 니들 때문에 디스크 수술을 받는 건데 죄송하다고 하지 못할 망정 그게 뭐냐고 지 동생과 올케를 쥐잡듯 잡았는데 역시 딸이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수술을 마친 저는 더는 애를 봐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데요. 그래서 퇴원 후 당연하게 애를 맡기려 하는 아들 내외에게 더 이상 육아를 나와 네 아빠에게 떠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엄마, 전에 있던 일로 아직까지 삐진 거야? 그땐 나도 경황이 없고 당황해서 그랬지. 나도 누나가 난리칠 때 아차 싶었어. 반성도 많이 했다고. 그치 여보야? 라고 하는데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에 며느리가 어머니, 저도 이런 말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수술하러 가셔서 제가 친정 엄마한테 우리 손재 맡겼거든요. 근데 말도 마세요. 벌써 어머니 손을 타버려서 저희 엄마는 엄두도 못 내세요. 그런 손자를 이제 나 몰라라 하시다니. 저도 그럼 난감하죠. 라고 했는데 저는 더 말할 것도 없다며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거실에서 책을 보던 남편도 네 엄마 더는 힘들게 하지 말라고 무섭게 엄포를 놓았고 둘은 입을 삐죽삐죽거리며 일단은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그 정도에서 끝났다면 아들 외랑 영까지 끊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은 제 말이 우습게 들렸는지 일단 한 걸음 물러나 기회를 엿보기로 한 것 같았는데 한마디로 좋게 말을 하니 알아먹질 못하는 거였어요. 아니 엄마가 지들 애 봐주느라 몸이 망가져 수술까지 했다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올 수가 있는 건지 그때부터는 저도 아들이든 손자든 다 필요 없다는 마음이었는데요. 그 다음날 며느리가 어린이집 하원을 한 선재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선재대 왔고요. 어머? 네가 왜 왔니? 이제부터 선재 내가 못 봐준다고 말했잖아. 그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좀 억지 같아서요. 디스크라는 게 그렇게 금방 나빠지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디스크는 원래 어머님이 가지고 있던 지병이었고 그건 우리 선재랑은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뭐라고? 그래서 네 말은 내 디스크는 선재랑 상관없으니 앞으로 계속 네 애를 봐라? 네 애라고 하지 마시고요. 어머님 손자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연세에 벌써 힘들다고 하는 건 약한 척 하시는 거 아니세요? 너 정말 아무리 뚫린 입이라고 진짜 말 서운하게 한다. 뭐? 약한 척을 해? 너는 내가 힘들다고 하는 게 약한 척으로 보이니? 네.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래, 약한 척이라고 쳐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네 애 안 봐줄 거야. 어린이집 야간방 같은 거 있잖아. 에이,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 조그만 애를 어떻게 야간반에 보내요. 그럼 다른 집 애들은 다 집에 가는데 우리 선재만 어린이집에 있는 거잖아요. 할머니 맞으세요? 우리 선재 여기 핏줄이에요. 아주 장한 일 했다. 그래서 너는 네 새끼 나한테 맡겨놓고 네 남편이랑 밖에서 놀다 늦게 와서 홀랑 애만 데려갔냐? 네? 아니 그걸 어떻게... 근데 매번 그런 건 아니고 가끔이요. 저희도 저희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어머님은 그런 것도 이해 못 해주세요? 그래, 나는 그런 못된 심포는 이해 안 한다. 너만 그런 시간이 필요하니? 내가 언제 손주 낳아달라고 했어? 나도 은퇴하면 네 시아버지랑 하고 싶은 거 많아. 네가 뭔데 내 계획을 망치니? 정 그러면 니네 엄마한테 봐달라고 해.
내가 1년 넘게 봐줬는데 공평해야지. 저희 엄마는 손목도 안 좋으시고 집도 멀잖아요. 그리고 선재가 김씨인가요? 임씨지? 그리고 저희도 저희만의 시간을 가져야 둘째도 만들죠. 둘째 같은 소리 하네. 앞으로 니들이 낳은 니들이 책임질 거 아니면 둘째든 셋째든 꿈도 꾸지 마. 낳기만 하면 그게 부모니? 니들이 니들 힘으로 키워야지. 내가 니들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 나는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고 애만 맡기지 말라고 했지. 막말로 네가 나한테 억지로 애 맡기면 뭘 해줬니? 애 봐준 돈을 줘봤어. 너 쉴 때 찾아와서 내 집일을 도왔어? 그야 어머님이 안 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돈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훨씬 많은데 벼룩의 간을 뽑아 드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참고 1년 넘게 해줬잖아. 그 덕에 빚도 갚았고. 그럼 된 거지. 왜 다시 선재를 나한테 떠미는데? 저희도 돈을 벌어야 이사도 가고 선재 키우잖아요. 어머님이야말로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아들 내외가 이렇게 아둥바둥 힘들게 사는데 어머님은 혼자 아버님이랑 즐거운 노후 보내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 솔직히 약올라요. 너 정말 못됐다. 그럼 나는 노후도 못 즐기고 죽어야 하는 거니? 아니, 제 말은 필요 없다. 더는 너도 선재도 내 집에 발붙일 생각도 하지 마. 네 마음이 뭔지 정확히 알았으니 우리 서로 모르고 살자. 어머니, 방금 말은 실수예요. 저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됐다. 나는 네 생각 궁금하지 않아. 고마운 거랑 당연한 것도 구별 못하는 네 수준에 나는 더 이상 내 아까운 시간 허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썩 나가. 저는 너무 성질이 나서 며느리한테 화를 버럭 냈어요. 내 딸한테도 이렇게까지 고함을 쳐본 적이 없었는데 며느리가 선을 넘어 예의는 고사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으니 저도 분에 못 이겨 화를 내게 되었죠. 그러자 이런 제 모습을 처음 본 며느리가 많이 놀란 얼굴이더군요. 며느리는 그런 게 아니라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때가 남편이 친구들 만난다고 나간 터라 더 짜증이 났는데 며느리가 일부러 그런 타이밍을 노린 것만 같고 내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지 시아버지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게 나한테만 저럴까 열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하고 있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평상시 제가 먼저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들이 놀라서 전화를 받았고 저는 지금 당장 튀어와서 네 식구들 데려가라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자 손자가 놀랬는지 잠에서 깨 펑펑 울기 시작했고 애가 울고 지 마누라도 울고 하니 아들애가 저한테 화를 내며 왜 또 그래? 엄마는 며느리가 만만해? 라고 주제넘는 소리를 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튀어오지 않으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천륜인데 무슨 수로 자식을 호적에서 파. 이제 그런 협박은 안 통해. 엄마는 선생님이면서 그런 것도 몰라? 라고 하는데 저것들이 왜 부부로 사는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내 자식, 남의 자식 할 것 없이 싸가지가 없는 게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너 아주 똑똑하다. 그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너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지 경험해봐. 장손? 웃기고 있네. 나는 장손 필요 없다. 우리 집이 제사를 지내는 집도 아니고 나는 네 누나랑 매형 있으니 외손주 보고 살면 되고 니들 앞으로 해준 아파트 전세 보증금도 당장 회수해 올 거야. 그뿐인 줄 아니? 나나 네 아빠 죽고 남기는 유산도 미리 정리해서 네 누나한테 모두 주고 갈 거니까 넌 기대도 하지 마. 뭐? 엄마 진짜 유치하게 왜 이래? 내가 남이야? 내가 방금 말했잖아. 호적에서 못 파도 내가 너를 어떻게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지 보여주겠다고.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내가 정녕 코앞에 두고 힘들게 새끼까지 봐줬는데 뭐가 어쩌고 저째? 엄마, 나 지금 당장 갈게. 화 풀고 진정하고 있어. 누가 엄마 은혜를 모른다고 했어. 다 알지. 나 금방 갈게. 며느리는 제가 아들과 통화할 때 귀를 쫑긋 하고 있더니 전화를 끊자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주방으로 가서 냉수를 벌컥벌컥 마셨고 시끄러운 모자지간 소리에
이어폰을 찾아 귀를 막고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는데 아들이 30분 만에 집으로 왔더군요. 그러고는 지 마누라한테 무슨 일이냐 묻는 것 같았는데요. 며느리는 제 아들한테 온갖 짜증을 냈어요. 제가 작정을 하고 이번엔 정말로 애를 봐주지 않을 것 같다고 투정을 부리는데 저희 아들이 한숨을 깊게 내쉬더라고요. 그리고는 주방으로 들어와 제 앞에 앉았는데 저는 아들애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시작해버렸네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나는 네가 하는 말도 듣고 싶지 않아. 왜 니들이 낳은 애를 키우기 싫어서 여기저기에 밀어? 그럴 거면 낳지 말았어야지. 너 결혼할 때 뭐라고 했냐? 책임진다며. 이게 책임이냐? 어릴 때부터 엄마 말이라면 죽어라 안 듣다니 애 아빠가 돼도 똑같네. 나는 너 지금 이 순간부터 포기다. 엄마, 무슨 엄마가 자식을 포기해. 오죽하면 그러겠니? 나도 오래 참았어. 그러니까 네 아버지 불러서 푸닥거리 하기 전에 당장 네 식구 데리고 썩 꺼져. 저는 그때 태어나 처음으로 아직 모진 마음을 먹었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끊어내는 게 쉽겠냐고요. 하지만 이젠 성인의 가장이 된 아들을 계속해서 봐줄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저는 부모 자식 간의 연도 끊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펄쩍 뛰면서도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더는 저한테 자기 아들을 맡길 수 없다는 건 받아들인 눈치였는데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는지 지 마누라를 겨우 달래서 손자까지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풀 죽은 듯 나가서 며칠 동안 연락 없이 지내면 제가 걱정하고 손자가 보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먼저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단호하게 마음을 끊어냈어요. 그러자 보름 정도 지나니 아들과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해왔는데 저는 받지 않았죠. 그리고 남편이 대신 받아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욕을 시원하게 해줬는데 저희는 아들 내외가 결혼할 때 해준 아파트 전세 보증금도 뺏어왔어요. 그러니 당연히 계약 연장을 생각하고 있던 아들 내외는 갑자기 이사 통보를 받고 놀란 듯 집으로 찾아왔는데 그때 하필 지 누나랑 매형이 있어서 본전도 못 찾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죠. 그러면서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왜 항상 누나랑 자기를 차별하냐고 뜬금없는 소리를 했는데 자기 딴에는 어릴 때 차별을 받고 살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코 저와 남편은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그건 저희 부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알 겁니다. 속은 있는 대로 끓이고 돈도 있는 대로 헤쳐먹은 자식이 아들이었으니까요. 그에 반면 딸은 자기 스스로 뭐든 똑 부러지게 해준 고마운 존재였는데 오히려 차별은 첫째 딸이 받은 거죠. 그래서 저나 남편은 늘 딸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적반하장으로 아들이 저렇게 나오니 저는 마음이 참 씁쓸했어요.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그간 공짜로 애 봐준 돈을 청구해야겠다 마음먹었어요. 시터 월급을 알아보니 200만 원은 좋게 넘는 거 있죠. 저는 그래서 아들 내외에게 제가 손주 봐준 기간에 급여를 계산해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사실 따지면 금액을 더 올려야 하는데 어차피 그 돈 받을 수도 없다는 걸 알기에 일단은 그렇게 보냈죠. 그러자 제 집 현관 앞까지 쫓아온 아들 며느리는 문 안 열어줄 것을 알면서도 현관문 앞에서 너무하다 어쩐다 정말 그 돈 받을 생각이냐 난동을 부렸는데 저는 경찰에 아들 내외를 신고했어요. 그만큼 제 마음이 확고하다는 걸 이 두 녀석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내용 증명에도 적었지만 그 돈을 먼저 정산하기 전까지 어떤 종류의 연락도 받지 않겠다고 명시했는데 역시 효과는 돈이 직방이더군요. 제가 몸이 아프다고 했을 때는 약한 척하지 말라고 하더니 제가 그간 공짜로 애 봐준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연락을 뚝 끊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살고 있는 집 보증금도 저희가 회수해 갔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아들 내외는
처가로 들어간 모양이었는데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 둘이 또 지지고 볶고 싸웠을 건 안 봐도 비디오였는데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저는 남편이랑 상의한 끝에 살던 집도 팔고 전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아들 내외랑 갈등과는 상관없이 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건데요. 저나 남편 모두 서울에서 나고 자라 쭉 서울 생활만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양양으로 내려와 새로운 생활을 하는 중인데 매일매일이 신나고 행복합니다.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이면 바다가 보이는데 남편과 바다를 보며 브런치도 먹고 해질녘에는 와인도 한 잔씩 하면서 좋은 시간도 자주 보내곤 하는데요. 이곳의 생활은 정말이지 꿈결 같아요. 게다가 저희 부부는 이곳에 정착하기로 하면서 각자 새로운 취미도 하나씩 배우고 익히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처음 결혼해 신혼생활을 누렸고 지금이 우리가 또다시 누려보는 두 번째 신혼생활이라고요. 신혼은 처음이든 두 번이든 설레고 좋기만 한데 두 번째 신혼은 아주 오랫동안 즐기고 싶은 바람이에요. 거기에 딸과는 종종 통화도 자주 하고 딸이랑 외손녀가 바다를 워낙에 좋아해 자주 내려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솔직히 딸을 보고 있으면 아들 생각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아들은 그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 하며 지낼 생각인데요. 남편 말대로 아들을 키우는 동안 제가 너무 오냐오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고도 부모를 믿을 구석으로 여기고 그렇게 의지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 그런 마음이 저희 아들과 며느리에겐 독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들과 며느리도 진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저는 지금처럼 각자 자기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 있는데요. 막말로 지금은 저도 남편도 팔팔한 60대라고 하지만 저희 부부가 언제까지 이런 시간을 누려보겠어요. 그러니 항상 지금에 감사하며 남편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은데요. 여기에 더불어 언젠가는 아들과 며느리도 지난 날을 반성하고 제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오길 조심스레 바라봅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제 마음처럼 되지 않지만 특히 자식 일은 정말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저와 남편을 보며 그래도 자식인데 그렇게까지 자식들을 벼랑 끝에 내몰고 곁둬주지 않을 수 있냐? 독한 부모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제 자식과 며느리가 하루빨리 자기들의 진짜 현실을 깨닫고 철이 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효과는 제가 지금 당장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지금은 달리 다른 방법도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 역시도 부모이기 때문에 희생만 강요받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들이 소중하면 부모 인생도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죠.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모질지 못해 지금도 자식 일이라면 희생부터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한테 남은 시간도 그리 길지 않으니 희생만 하지 말고 스스로도 돌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제가 겪어보니 이 세상엔 즐거운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더라고요. 그런 즐거움과 행복을 제 나이 또래의 부모님들이 모두 누리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편과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캠핑을 하러 가기로 했거든요. 며칠 전부터 얼마나 설레던지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즐거운 시간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어 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그동안 해보지 못한 많은 일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 잘 챙기시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신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